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1회 차가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적중자가 나오지는 않았고 단 한 명의 1등 적중자 분께서 출연을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매 회차마다 이렇게 자기 자신만의 회차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좀 그런 회차가 찾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서도 각자 자신만의 회차가 다가오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즐기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영상은 축구토토 승무패 21회차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복기를 한 후에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회차는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화요일 새벽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즈의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22회차에서 3번 경기인 사우스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 7번 경기인 리즈 대 맨시티 경기는 제외를 하고 내일 새벽에 경기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였죠. 아스날 대 맨유.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아스날의 단통 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최종 픽에서 저를 포함해서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아스날 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에게 자주 엿을 매기는 맹구 새끼들이 또 갑자기 뜬금포 이변을 터뜨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경기 결과는 그냥 맹구 새끼들은 맹구 새끼들을 인증했다. 3대 1로 아스날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맹구 애들이 그래도 경기다운 경기를 조금 했다. 아스날한테 개 털리는 경기력은 아니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충분히 맨유가 승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던 좀 좋은 장면들이 많았다라는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부카요 사카 선수가 후반전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다는 게 좀 큰 손실로 보여지네요. 어쨌든 적중은 했지만 지우개 찬스를 썼기 때문에 돈질할 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 경기였죠. 라이프치히 대 우니온 베를린. 자, 이 경기는 사실 승무 투픽을 드렸었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라이프치히 원정에 가서 최근 맞대결에서 승리를 한 적도 없었고 주중 경기에서도 라이프치히가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였는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 라이프치히가 승리하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요세프 폴센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 그 뒤로 계속 골이 없이 라이프치히 승으로 끝이 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정규 시간 5분을 남겨놓고 뜬금없이 스벤 미셸 선수와 케빈 베렌스 선수 로테이션 공격 자원들을 후반 5분 남겨놓고 투입을 했는데 1분 만에 스벤 미셸이 한 골, 4분 만에 케빈 베렌스가 한 골을 집어쳐넣으면서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번 시즌 딱 한 골씩밖에 기록 못한 새끼들이 하필 이 경기에 갑자기 5분 남겨놓고 나와서 경기 결과를 뒤바꿔버렸죠. 참 축구 알 수가 없네요. 자, 3번 경기 이프랑크 대 호펜하임. 이프랑크 경기는 무승부 적중을 하긴 했는데 아직 경기를 못 봐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2대 2로 무승부 결과가 나오면서 적중을 한 경기였습니다. 4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메넨글라드바흐. 자, 이 경기도 2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개빡치는 게 항상 이 축구에 꽂히자 배터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극장골의 피해를 봤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승을 봤었는데 이미 최근 맞대결에서 0대 6으로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기겠다 싶었는데 전반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이 새끼들 이거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했고 그래도 어찌저찌 따라가면서 3대 2 상황으로 역전승을 거두는가 싶더니 93분에 메넨글라드바흐 라스 슈틴들 선수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3대 3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이 2연승이었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패턴을 한번 믿어봤었어야 됐는데 좀 아쉬운 경기 결과였습니다. 자, 5번 경기였죠. 쾰른 대 아르미니. 자, 이 경기는 한마디로 아르미니는 강등권 탈출 동기부여 이딴 거 없다.
쓰레기는 쓰레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변까지 생각을 해서 쾰른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3대 1로 쾰른이 승리를 기록했고 그나마 아르미니의 1점도 쾰른의 수비수 티모 후버스 선수가 아유 저 새끼들 저거 강등될 텐데 불쌍하다 한 골이라도 넣어줘야지 해서 자살골을 넣어줬다. 결과적으로 아르미니가 넣은 골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경기였죠. 그로이터 대 레버쿠젠. 그로이터는 강등 확정으로 보이는데 레버쿠젠은 챔스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기기만 하더라도 엿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쿠젠은 개처럼 뛰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죠. 결과는 역시나 그로이터가 1대4로 대패를 기록을 했고 그로이터는 그대로 짐 싸서 2부 리그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경기였죠. 레스터 대 에스턴. 자, 이 경기는 레스터의 무와 패투픽이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한 번도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좀 저는 높게 생각을 해서 레스터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었는데 양팀 모두 득점이 없이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더럽게 재미없는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번 경기 맨시티 대 와포드였죠. 이 경기 이변 보시는 분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국내 배당 1.0이 토사장이 뒤져도 돈 안 주려고 배당을 이따위로 매긴 걸 보면 맨시티의 승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맨시티의 가브리엘 제수스 선수가 이날 아주 미쳤었죠. 페널티킥 골을 포함해서 4골을 터뜨리면서 홀란드 이 새끼 너 따위 안 와도 돼. 맨시티에선 내가 왕이다. 이런 느낌을 딱 보여줬죠. 결과는 5대1로 맨시티의 대승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9번 경기였죠. 노리치 대 뉴캐슬. 자, 일단 노리치 시티가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2승 2무로 패배가 없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크게 봤고 리그 꼴찌인 상황이기 때문에 강등 탈출을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이라도 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리치 시티의 승과 무 투픽으로 이변을 바라봤었는데 강등 버프는 무슨 개뿔 평소보다 더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강등권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강등 버프를 받는 팀들이 지금 거의 없다. 쓰레기는 쓰레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캐슬에게 0대3으로 개털렸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노리치는 답이 없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0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도르트문트. 자, 이 경기는 뭐 제대로 붙어도 뮌헨만 만나면 작아지는 도르트문트인데 결장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원정에서 이변을 내기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홀란드 선수도 맨시티 이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리그 다 끝나갈 때 오버에서 뛰다가 부상이라도 당하면 맨시티에서 받을 주고 파라고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좀 큰 의지가 없는 경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뮌헨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었고 3대1로 뮌헨이 승리를 했습니다. 11번 경기 브라이턴 대 사우스햄튼. 저는 뭐 이 경기 경기력적인 측면보다 배당적으로 브라이턴의 무와 패배당이 3.15로 동일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승무패 중에 동일한 배당이 나온 두 개의 결과 중에 하나가 실제 결과로 뜨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중에 배당이 변동이 되긴 했지만 보통 승무패에 들어온 경기는 구매 마감 이후에 배당이 바뀌더라도 두 개의 결과 중에 하나가 꼭 뜨더라고요. 무와 패투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2대2로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사우스햄튼의 주전 수비수 리브라멘토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게 됐는데 뭐 부상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우스햄튼의 워드 프라우스 선수는 정말 프리킥이 정말 일품인 것 같습니다. 12번 경기 번리 대 울버햄튼. 자, 이 경기는 그냥 번리 대 울버햄튼 팀 이름들만 들어도 야 이거 무승부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강등권 팀들 중에서 번리가 좀 강등 버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오르스트 선수가 울버햄튼 수비 라인을 기가 막히게 깨면서 문전세도를 했고 비드라 선수에게 패스를 내주면서 비드라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2승을 거둔 경기가 모두 홈 경기였다라는 점을 볼 때 다음 승무패 22회 차에 들어온 와포드 원정에서도 강등 버프가 발현이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번리가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무승부를 선택한 저는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13번 경기였죠. 보움 대 아우구스부르크. 자, 이 경기는 뭐 배당상으로 아우구스부르크가 2점 후반대에 역배당을 받았을 때 모두 승리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우구스부르크의 승리로 보이는 경기고, 보움의 수비 자원의 이탈도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면에서도 보움이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우구스부르크의 안드레안 선수의 골과 그레고리치 선수의 페널티킥 골로 0대2 아우구스부르크가 승리를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헤르타 베를린 대 슈투트가르트. 자, 저는 이 경기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두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승점 1점은 필요가 없다. 승패를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헤르타 베를린의 공격 자원의 결장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도 다비 젤케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고 출전이 불투명했던 이샤크 벨포딜 선수가 후반 교체 출전을 하면서 후반 로즈타임에 추가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2대 0으로 헤르타 베를린이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경기는 슈투트가르트가 주도를 했던 경기로 봤는데 결과적인 면에서는 헤르타 베를린이 승점을 가져가는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됐네요. 자, 이렇게 뭐 경기별로 간단간단하게 결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상 헤르타 베를린의 승이나 라이프치히의 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각지를 못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경기들의 경우는 참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기들이 좀 운이 받쳐줘야 되는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회차가 나의 운빨이 함께하는 회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에 들어온 경기들에 대해서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대법 확률 숫자에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기보다는 패턴적인 측면이나 특이점, 맞대결 전적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본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회차 승무패 1번 경기 뉴캐슬 대 리버풀. 뉴캐슬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뉴캐슬의 승무패 확률 승 11%, 무 19%, 패 70%로 뉴캐슬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4%, 무 19%, 패 67%로 역시 뉴캐슬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뉴캐슬은 홈에서 6경기 연승과 8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상대팀 리버풀은 원정에서 6경기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뉴캐슬 기준 4무 6패를 기록 중이고 뉴캐슬 홈에서는 2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2번 경기 알라베스 대 비아레알. 알라베스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알라베스의 승무패 확률 승 18%, 무 23%, 패 59%로 알라베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7%, 무 26%, 패 37%로 알라베스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과 패턴적인 단서는 없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알라베스 기준 5승 5패를 기록 중이고 알라베스 홈에서는 3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3번 경기 사우샘튼 대 크리스탈. 자, 이 경기는 화요일 새벽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와포드 대 번니. 와포드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와포드의 승무패 확률 승 46%, 무 43%, 패 11%로 와포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1%, 무 47%, 패 12%로 역시 와포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와포드는 이번 시즌 홈에서 2번의 정배당을 받고 1무 1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와포드는 홈에서 10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상대팀 번리는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와포드 기준 2승 3무 5패를 기록 중이고 와포드 홈에서는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브라이튼. 울버햄튼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울버햄튼의 승무패 확률 승 46%, 무 35%, 패 19%로 울버햄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5%, 무 30%, 패 25%로 역시 울버햄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났습니다. 특이점과 패턴적인 단서는 없었고 최근 맞대결 전적은 울버햄튼 기준 3승 4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울버햄튼 홈에서는 1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6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에스파뇰.
레알 마드리드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승무패 확률 승 63%, 무 26%, 패 11%로 레알 마드리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7%, 무 27%, 패 6%로 역시 레알 마드리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에스파뇰은 원정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고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레알 마드리드 기준 8승 2패를 기록 중이고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는 오전 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7번 경기 리즈 대 맨시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기도 화요일 새벽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즈 경기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발렌시아 대 레반테. 발렌시아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발렌시아의 승무패 확률 승 60%, 무 26%, 패 14%로 발렌시아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2%, 무 21%, 패 17%로 역시 발렌시아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발렌시아 기준 6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고 발렌시아 홈에서는 4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9번 경기 빌바오 대 AT 마드리드. 빌바오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빌바오의 승무패 확률 승 20%, 무 25%, 패 55%로 빌바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7%, 무 20%, 패 53%로 빌바오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빌바오는 이번 시즌 홈에서 2번의 역배당을 받고 1무 1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빌바오 기준 3승 2무 5패를 기록 중이고 빌바오 홈에서는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네요. 10번 경기 엘체 대 오사수나. 엘체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엘체의 승무패 확률 승 26%, 무 23%, 패 51%로 엘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3%, 무 17%, 패 50%로 역시 엘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오사수나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2번의 정배당을 받고 2번 모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패턴적으로 엘체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엘체 기준 1승 5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엘체 홈에서는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11번 경기 토트넘 대 레스터시티. 토트넘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토트넘의 승무패 확률 승 63%, 무 20%, 패 17%로 토트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74%, 무 13%, 패 13%로 토트넘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토트넘은 이번 시즌 홈에서 12번의 정배당을 받고 9승 3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레스터시티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고 3무 8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토트넘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상대팀 레스터는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토트넘 기준 7승 3패를 기록 중이고 토트넘 홈에서는 3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12번 경기 그라나다 대 셀타비고. 그라나다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그라나다의 승무패 확률 승 40%, 무 36%, 패 24%로 그라나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0%, 무 40%, 패 30%로 그라나다의 승과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그라나다는 홈에서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그라나다 기준 1승 3무 6패를 기록 중이고 그라나다 홈에서는 3무 2패를 기록 중이네요. 13번 경기 웨스트햄 대 아스날. 웨스트햄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웨스트햄의 승무패 확률 승 20%, 무 9%, 패 71%로 웨스트햄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3%, 무 7%, 패 50%로 역시 웨스트햄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홈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2승 1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웨스트햄은 홈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웨스트햄 기준 1승 1무 8패를 기록 중이고 웨스트햄 홈에서는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네요. 14번 경기 라이오 대 소시에다.
라요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라요의 승무패 확률 승 13%, 무 29%, 패 58%로 라요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3%, 무 33%, 패 54%로 역시 라요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라요는 홈에서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라요 기준 4승 3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라요 홈에서는 2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2회 차에 들어온 14경기에 대해서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승무패에 들어온 팀들 중에서 주중 경기가 있는 팀들의 추가적인 부상자나 경기 결과 등을 확인해서 최종 픽 때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아마 라이브 컨텐츠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만나뵐 것 같은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